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이즈 기업이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했죠. 주요 내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금 발행 주식수의 비율이 일단은 좀 먼저 비교를 해보면 약 56% 정도의 비율로 신주가 발행이 되고요.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 이 신주가 늘어나는 발행 비율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 신주 발행 비율이 중요한데 약 56% 정도 비율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사실 이런 신주가 또 상장하는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물량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기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조정도 이제 염두하셔야겠죠. 오늘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결정 공시로 인해서 좀 주가가 개파락했다가 어느 정도 많이 만회를 해서 3%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부분이 아니죠. 일단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유상증자 자금 조달의 목적에 있는데 시설 자금의 105억 원을 일단 가장 많은 비중으로 이제 쓰겠다 이렇게 공시를 한 거고 운용 자금 60억 원, 채무 상환 자금이 있긴 한데 미비하죠. 따라서 전체 자금의 대부분을 시설 자금에 이제 카펙스 투자에 하겠다는 뜻이니까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결정 내용 자금 조달 목적 중 가장 좋은 목적이 되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도 이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주요 일정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주주 자격이 되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 중요하죠. 11월 15일입니다. 11월 달력을 보시게 되면 11월 15일이죠. 따라서 하루 전날 14일은 권리락일이 되고요. 권리락도 하루 전 영업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1월 11일까지 주식을 매수 보유하시면 구주주 자격으로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11월 11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오전에 주식을 팔고 오후에 사셔도 되고요. 시간의 거래에 사셔도 구주주 자격이 되는 겁니다. 오후 6시에 기점으로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자격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날 11월 14일은 권리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부터는 주식을 사셔도 구주주 자격 신주 인수권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 14일에는 보유하시던 주식을 모두 팔아도 구주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자격이 계속 되시는 거예요. 또한 14일에는 기준주가로 주가가 조정되어 하락한 조정 주가로 다시 거래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주가가 떨어질지는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는 위에 영상을 좀 참고해서 기준주가로 하락하는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권리락일에는 그 유상증자로 늘어나는 그 비율만큼 희석분이 반영돼서 기준주가가 조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지금 코이즈 유상증자를 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배정 비율만큼 받게 되는 건데요. 요 배정 비율을 놓고 보유 주식수를 곱하시면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이 나옵니다. 1주 미만은 절사를 하니까 56주를 받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초과 청약이 또 가능합니다. 한 주당 0.2주. 중요한 것은 보유하신 주식수당 0.2주가 아니고요.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당 0.2주입니다. 따라서 신주 인수권당 0.2주를 계산하면 11.2주가 나오죠. 1주 미만 마찬가지로 절사를 하고 이거를 합산하게 되면 총 청약할 수 있는 주식수는 100주를 보유하셨다면 67주를 청약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초과 청약 11주는 실권주라든지 단수주가 발생할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 구주주 자격으로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은 56주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사주 배정 물량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존 구주주 자격이 되면서 더 이상 물량을 늘리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일 동안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셔야 돼요. 이 신주 인수권은 이 상장일이 되면 보유하신 계좌에 코이즈 모모 알파벳 R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한테만 이제 생길 거고요. 이 신주 인수권을 이 12월 2일부터 12월 8일 5거래일 동안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셔서 이제 파셔야 아까 말씀드린 권리락일 날 기준 주가로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이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는 이제 구주주 청약일 날 이제 청약을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이때 팔지 말고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주 인수권 거래 방법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5거래일만 가능하고 상장 폐지일 12월 9일에는 거래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5일 이전까지 거래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신주 인수권 가격은 유상증자 확정가액의 50에서 60%로 결정이 되고요. 이 간단한 산식에 의해서 추정할 수가 있고요. 지금 따라서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가액이 지금 코이즈 주가 본주보다 낮다면 신주 인수권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는 그런 뭐 산식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확정 가액을 알 수 있는 게 신주 인수권 거래일 이후라는 것이죠. 12월 15일 날 알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신주 인수권 거래일에는 유상증자 확정 가액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참고해야 될 부분은 1차 발행가액에 있는데요. 11월 10일 날 먼저 우리가 1차 발행가액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일 전, 신주 인수권 거래일 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발행가액입니다. 공모가격의 결정 방법 보시게 되면 확정 발행가액은 1차, 2차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되고요. 뒤에 하단은 뭐 특별하게 주식이 주가가 많이 급등해야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니까 대부분은 요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식을 좀 바꿀 수 있겠죠. 신주 인수권 가격은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이 되겠고, 알파는 코이즈 주가가 됩니다. 이 알파라는 것은 이 신주 인수권을 투자하는 분들도 지금 당장 팔 수 없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기대하게 되는 거고요. 그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신주 인수권 거래를 하실 때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상한가, 하한가 거래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는 거래를 할 수가 없고요. 정규 거래 시간으로만 주문 가격으로만 가능합니다. 뭐 신주 인수권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대응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뭐 이렇게 지금 구주주 청약이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주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반 공모로 넘어가죠. 이제 구주주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반 공모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기존 주주가 아니라면 이제 기업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일반 공모 청약, 실권주 청약을 이제 들어갈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일반 공모로도 실권을 다 처리하지 못한다면 대표 주관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를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유진투자증권이고 실권 수수료가 18%죠.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수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15%가 많고 뭐 10%보다 뭐 낮은 8%, 7%도 많은데요. 지금 이 18%라는 거는 유진투자증권이 이 일반 투자자들 실권주보다 18%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 빠르게 시장에 던질 수 있겠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실권 수수료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의 참여 정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최대 주주는 보시는 것처럼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돈이 없는 거죠. 최대 주주라고 다 돈이 있진 않거든요. 또한 이제 지금 방식의 최대 실권주 일반 공모는 최대 주주도 자금을 투자해서 지분을 늘려야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유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아까 위에서 살펴봤더니 지금 뭐 22년 5월 6일, 26일 기준으로 단기 차입을 또 KB증권으로부터 빌린 부분도 확인이 되고요. 뭐 어찌됐든 유상증자로 돈이 들어오면 빠르게 뭐 이렇게 갚아야 되는 뭐 이런 단기 질권 설정도 뭐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자금 유동성에 있어서 좀 타이트한 뭐 상황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일단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뭐 여기저기 지금 돈을 뭐 끌어오는 모습이 좀 예상이 되고요. 주식담보대출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금융권 차입 등으로 이제 참여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서 뭐 주가가 이제 유상증자 확정가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지분율이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최대주주들이 많이 하는 게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을 팔고 일반 청약 때 이렇게 사는, 이 자금으로 일반 청약 때 사는 그런 방법으로 또 지분을 많이 늘리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할 수 있겠죠. 기업이 이제 할인율은 25%로 일단 정해졌고요. 이 예정 발행가액은 지금 예시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렇게 25%의 비율로 조금 저렴하게 발행가액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일단 기업 같은 경우는 결손금이 조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230억 원 늘어나고 있고, 외출액도 좀 줄었고요.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가 좀 적자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52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그럼에도 아직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83억 원 마이너스에서 36억 원. 어느 정도 조금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정도로만 확인이 되고요.
기업은 이제 메자닌 증권 12의 발행 내역이 있긴 하지만 뭐 이미 다 상환을 조기 상환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뭐 이런 오버행 가능한 이슈는 따로 없습니다. 뭐 신주 인수권 부사채 또한 모두 지금 인수 상환이 된 걸로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보시면 종류주도 따로 없습니다. 이 정도 기업이라면 지금 뭐 자금 조달의 성격이라든지 지금 추가적인 메자닌 증권에 대한 오버행 이슈도 없고, 또 하나 뭐 실적이 조금 저조하긴 하지만 시설 자금 확대, 이제 최대 주주가 또 자금으로 또 이렇게 지분이라든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적극성 등을 감안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 실권 상황이 나올 때 상황을 봐가면서 좀 실권주 플레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뭐 일단은 유상증자를 결정했음에도 공시를 결정했음에도 뭐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도 이렇게 좀 확인 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좀 더 많이 뭐 프로그램 매매겠죠. 뭐 이렇게 수요가 들어온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일단 일정 참고해 가면서 뭐 주가 흐름과 뭐 대조하면서 또 이렇게 또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또 따로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